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편지 내용은 불안할 때이네요. 범죄 피해를 겪은 후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건과 유사한 자극에 불안과 두려움이 촉발되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초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어떤 일에도 집중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비슷한 듯 다른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분명한 위험이 임박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면 불안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위험을 준비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인데도 주변을 경계하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실체가 불분명하기에 끝나는 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한편 사건과 관련된 사람, 장소 혹은 물건에 대한 공포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트라우마 사건으로 야기된 극심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우리의 뇌는 또다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늘 긴장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할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가만히 멈춰 있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몸은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몸 상태가 되며 이는 이성적 판단을 통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뇌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장 완벽하게 불안을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도움을 통해 불안을 다스리는 전략을 습득하고 내가 느끼는 불안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럴 때 내가 느끼는 불안은 나를 지켜주는 지킴이가 돼줄 것입니다. 일부 사람은 극도로 각성이 증가돼 호흡 곤란, 심장의 쿵쾅거림, 땀 분비의 증가, 빠르고 얕은 호흡과 숨가쁜 느낌, 현기증, 졸도할 것 같은 느낌 등을 포함하는 공황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공황 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극단적인 공포에 압도됩니다. 처음 겪을 때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죽을 병이 아닐까 두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황 발작으로 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발작이라는 단어에 잠시 주목해보면 발작은 갑자기 나타났다 짧게 지속된 후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10분, 공황 발작의 지속은 10분 이내로 짧습니다. 그리고 10여 분이 지나면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증상에 압도되기보다는 공황 발작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 발작은 잠깐 멈추고 쉬라는 경고이자 자신을 돌아보라는 권고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감정이나 충동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압도될 것 같다면 우선 모듈 2 파트의 안정화 기법을 따라해 보세요.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기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기법들 중에서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넘어갔다고 생각되면 잠시 주의를 전환하여 다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집안 청소를 하거나 십자말 풀이나 스도쿠, 직소 퍼즐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따뜻한 목욕이나 TV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만약 내가 특정 자극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면 잠시 그 자극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날카로운 도구를 보는 순간 공포 반응이 올라온다면 치워두고 보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촉각, 계절, 스트레스 사건 등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내게 해당하는 유발 자극을 찾아보고 관련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속 피할 수는 없겠지만 급성 불안 반응이 가라앉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공포 유발 자극을 내 주변 환경에서 차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면 우선 마음 챙김을 해보세요. 마음 챙김은 자신의 내외부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내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는 마음을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순간이 주는 경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당신이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현실감과 안정감을 갖게 해줍니다. 마음챙김에서는 특정 대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되 그 경험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 활동을 위한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식의 대상을 선택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음악 한 곡, 호흡, 음식 등 집중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하세요. 만약 꽃을 선택했다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모양, 색깔, 질감, 냄새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에 주목하세요. 음악이라면 다양한 악기와 목소리, 음색, 높낮이, 크기의 변화 등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때 이러한 특징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목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알아차리기까지 몇 초 혹은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가 흩어졌음을 알아차린 때에는 다시 선택한 대상으로 주의를 되돌리세요. 주의가 흩어졌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되 주의가 흩어지면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것이 마음 챙김의 과정입니다. 목적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정신의 잡담을 알아차린 다음 현재의 순간으로 주의를 되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